네,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 논객을 모시고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정치 정조준 시간이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유튜버 정청래입니다. 10만 돌파. 10만 돌파였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여기 MBC 몇 만이에요? 정확한 건 PD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만 다 돼갑니다 여기도. 제가 나오기 전까지 3만 2천이었는데 지금 거의 10만 다 돼서. 위원장님 나오신 이후에. 예, 뭐 조대원 덕이네. 저도 조금 기회를 냈죠. 예. 네, 숟가락 얻기 서로.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니면 그냥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두 분들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11월 9일이었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절반을 지났습니다.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MBC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가 47.9%, 잘못하고 있다가 47.7% 정말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팽팽한 것이 아니라요. 네.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죠. 역사를. 임기 반환 좀 돌 시점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적은 처음이에요. 지금. 47.9.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랑쟁 지금 그 직선제 이후에 네. 처음인 거예요. 근데 언론이 이제 인색해가지고 그건 네. 보도를 안 하던데 찬반만 팽팽한 거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 50% 가까이 나온 게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있는 그대로 좀 언론도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과거 그러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뭐 다 해도 중반쯤 되면은 완전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점수는 집권 없었다. 3년차 징크스, 4년차 징크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집권 3년차 징크스가 이제 측근 비리라든가 이렇게 되면서 내부 문건이 유출되고 네, 네, 네. 이러면서 집권 4년차에 이제 뭐 가족 비리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개인으로 본다면 그런 스캔들이 하나도 지금 없는 상태죠.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역대 정부치고 이만큼 높게 나온 적이 없다고요. 없었죠. 예. 임기 반환점 돌 때 시점에. 어쨌든 뭐 역대 정부치고 이만큼 언론 탓하고 자기들이 임명한 그 장관 탓하고 총장 탓하고 이런 정부도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시니 그럼 계속 지금처럼 해주시면 뭐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렇게 비꼬아서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있는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팩트를. 그러니까 잘했다 잘못다를 떠나서 어쨌든 임기 반환점 시대 고 지점에서 이렇게 높은 것은 처음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 다른 방송에 나가서 하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갤럽은 그 87 요랑쟁이 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최고의 지지율은 김영삼 대통령 집권 초기에 그건 깨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90% 가까이 됐었고요. 초기에.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에 4%, 5% 이게 이제 최저점을 찍고 있고. 네. 그런데 임기 중반 반환점 돌 때 이렇게 높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1등이죠. 그럼 하나하나 보죠. 이 MBC 조사에서 집권 전반기 가장 잘한 분야로 꼽힌 걸 보니까 복지가 21%로 1위였어요. 그리고 적폐청산 및 권력기관 개혁이 17.6%,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가 15.7%로 3위였습니다. 반면에 가장 잘못한 분야로는 역시 경제정책이 30.8%로 가장 높았고요. 조국 갈등을 초래한 공직자 인사정책은 15%, 남북관계는 12.4% 이런 수준 나왔는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좀 박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개를 말씀하셔도 좋고요. 뭐 원래 진보 쪽에서 잘하는 게 복지, 뭐 남북 관계, 그다음에 뭐 적폐청산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개혁 이런 부분들이 네. 진보가 원래 잘하는 부분인데, 그 사실은 남북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이 정부가 쏟은 돈과 인력, 노력에 비하면, 그리고 그만큼 자랑해 왔던 게 비하면 이게 한 1등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복지 정책이 1등이 나오고 21%로 네. 남북 관계는 뭐 15.7% 정도 나온 거를 사실은 좀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다음 적폐청산 이런 부분도 사실 조국 이런 부분을 고집하고 끝까지 네, 네. 뭐 거짓말하고 핑계 대면서 끝까지 수호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이런 부분도 이미 뭐 한 경제 분야 잘하는 부분 못하는 30.8%보다 더 높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부분을 사실 여당은 좀 뼈아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네.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 보면 10대 가수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트곡이 10월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12월 달에 10대 가수에 드는 것처럼 네네. 이 임기 반환점 여론조사 할 시점에를 놓고 평가를 하는데 1년 전, 2년 전은 다 사람들이 이제 까먹었잖아요.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복지 정책이 많이 나온 것은 이제 아동 수당은 우리가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고교 무상교육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복지 정책이 1등으로 갔고 만약에 한 2, 3주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남북 관계 외교 안보 이것이 또 1등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하는 시점에서 시점이 그랬다. 이제 편차가 좀 있다 이런 거고 역대 정부를 다 보더라도 가장 못한 게 뭐냐 그러면 다 1등이 경제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참 좋다라고 말한 기억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정부를 평가할 때 네. 가장 못한 게 뭐냐 그러면 자고로 그거는 역대 정부는 모두 늘. 경제 정책이었다.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어렵다고 하지만 요즘 그 시민들 들어보면 이만큼 어려운 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삼겹살 집 하는 저희 친구가 하는 말이 테이블 8개가 있는데 저녁에 보통 3사이클을 많이 네. 돌 땐 돈답니다. 네네. 6시부터 한 5시부터 밤 12시까지. 네. 요즘은 8테이블에 한 사이클도 다 못 돈대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바뀐 외식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경제가 아주 안 좋다. 그거를 현 정부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뭐 역대로 국민들은 경제 탓했다. 이렇게 몰아가 버리면 무책임한 거죠. 자, 이거는. 이런 게 있죠. 지금 뭐 식당이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죠. 네. 옷 장사도 안 되고. 네네. 근데 그런 것만 얘기를 하죠. 근데 뭐 택배라든가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 것은 또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서 피해보고 고생하는 분들은 정부가 그 부분도 이제 배려를 하고 정책을 세워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신생 산업이 매출이 늘어나고 그분들은 지금 뭐 호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또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보가 복지 정책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복지 정책은 우파의 상품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복지가 국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복지 정책은 밀란을 피하기 위한 독일 우파 정책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복지는 사실은 우파에서 이건 계속 자기 트레이드 상품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아젠다를 뺏겼어요. 진보 진영에. 네. 제가 어쨌든 조금 전 여론조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만 19세 이상 성인 1,003명을 상대로 실시했고요.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의 응답률은 1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질문과 답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를 주셨는데요. 박성영님. 80%에서 반 가까이 떨어진 것에 대한 반성은 없는 건가요? 이런 문자도 주셨고 이건 정 의원님이 대답을 좀 해주시고요. 조대원 위원장님께는 2997번님 야당분들은 마치 나라가 엉망진창되기만을 바라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정 의원님 먼저 말씀 주시죠. 초창기에 80%는 사실은 오픈 효과가 있는 거죠. 식당도 신장 개업 효과가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80%를 유지하기는 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돌면서 네. 수보위에서 이제 하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임기 전반기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줬다면 이제 꽃과 열매를 맺을 시기가 임기 후반기다. 더 네.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뭐 지지율이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는 퇴임할 때 과반의 지지를 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 주시는군요. 조대원 위원장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당의 쓴소리를 좀 많이 하는데 네. 그럴 때마다 우리 당 뭐 골수 지지층들이 야, 내부 총질한다. 너는 당이 망하기를 바라냐. 황교안 대표 그렇게 미워하냐. 네. 저놈 쫓아내자. 이런데 저만큼 우리 당이 잘 되기를 바라고 승리하기를 바라고 제가 15년 동안 공천 넣어가지고 면접도 못 보고 15년 동안 이 당을 3번 면접 넣어가지고 못 보고도 버텼고 당을 안 나오고 네. 늘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건 야당은 여당이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지적하고 또 여당이 되면 아무래도 권력을 잡다 보니까 이번에 보셔가 알지 않습니까? 조국 사건 때도 그렇고 그 자기들이 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옳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야당은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견제 세력으로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이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하면서 이제 후반기 국정 운영 각오를 밝혔어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리고 오는 19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밤 8시부터 이곳 MBC에서 생방송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합니다. 타운홀 방식으로 100분간 진행되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떤 질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분이 현장에 있다면 위원장님 일단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 대통령 취임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취임사. 예, 취임사.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알고 끝까지 대화하겠다. 뭐 그리고 불리한 거를 갖다가 잘못을 갖다가 여론을 동원해 듣지 않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내용을 과연 얼마나 잘 지키셨는지 네. 정말로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만족할 정도로 하셨는지 묻고 싶고 그런 질문을. 예, 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 갈라져 있는데 역대로 봤을 때 이만큼 많이 갈라진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럼 국민들 서로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무슨 정책은 있는지 네. 이 부분을 좀 여쭈고 싶습니다. 네, 정 의원님은요? 우선 돌아온 마봉춘 MBC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년 6개월을 돌아봤을 때 네, 네. 참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전 개인적인 걸 지금 질문하고 싶어요. 어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입에 담지 못할 그 험한 말로 네. 대통령을 공격하고 또 국회에서는 발목 잡고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어떻게 사귀고 계시는지 어떻게 참고 인내하고 네. 계시는지 그 비결은 무엇인지 네.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진심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시켜주면 그런 거다 참으려 내릴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정도도 못 참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런 겁니까? 예. 그리고 저도 당협위원장 하는데 밑에서 사람인데. 맨날 네. 지역에서도 조대원 쫓아내자고 208명이 서명회가 내고 뭐 왜 민주당이 주창하는 저기 근데 왜안 쫓겨났어요? 반일 운동에 찬성하느냐 이러는데 권력을 잡은 분들은 그 정도 네. 해야죠. 아니, 나는 근데 네. 그걸 제가 질문한 의도는 뭐냐면 그게 두대원 위원장이 먼저 말하면 감점이야 감점. 근데 뭐냐면 개인적으로 그런 고통은 참을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고 네. 또 이제 잘 참는 분인데.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국정의 방향이 있고 이렇게 나라가 나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못 나갔을 때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고 국익상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 개인의 어떤 고통보다는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이렇게 전체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속내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식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 브레이크 하드론. 기분 좋은 연말, 따뜻한 연말, 실속 있는 연말.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기본, ETF, TDF, 부동산 펀드 등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까지 미래세대우, 개인연금, IRP 1588-5577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서울에서 가장 큰 지식산업센터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삼 퍼블릭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넓은 공원을 계획하고 공원을 조망하는 오피스와 400여석 규모의 컨퍼런스 홀, 일과 휴식을 생각한 몰과 레지던스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공원 속 캠퍼스로 혁신은 혁신적인 공간에서 시작되니까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 11월 오픈 예정 문의 02-839-3900 현대건설 2019년 9월 말 건축면적 기준입니다. 제가 75년에 태어났는데 반갑다 친구야. 1975년생 여성시대. 제 생일은 1995년 12월 6일입니다. 95년생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당신과 태어나고 살아가는 MBC 라디오. 늘 여러분 삶에 있겠습니다.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자유한국당 조대원 당협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6462번님, 정청래 의원님 정말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팩트체커라는 별명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거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이 곽재용님,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지율로 돌아가나요? 4178번님, 이번 국민과의 대화, 사회는 이승원 씨 추천합니다. 어머나, 네, 저 아니고요. 결정 아직 안 됐으면 도전하세요.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어제 여야 5당 대표들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서 저녁을 대접했어요. 이제 관저라는 장소도 좀 주목을 받았고 또 안에서 흘러난 내용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어제 전반적으로 좀 평가하시면 어떻습니까? 야당 대표들이 대통령 대변인이 된 것 같아요. 야당 대표들이 대변인이 됐다고요? 왜요? 적어도 야당 대표면 거기서 있었던 얘기는 네네. 본인들이 위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것이 좀 사람이 좀 작아 보여요. 네네네. 그리고 야당 대표들이 갔으면 아무리 이제 뭐 친목도모든 아니면 모친상에 대한 담례든 간에 어차피 정치적인 얘기는 다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시간 넘게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한테 요구할 걸 요구하고 뭐 필요하다면 대통령하고 언성을 높이든가. 네. 왜 야당 대표끼리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대통령 걸 뜯어 말리고 또 그걸 또 국민들한테 또 뭐 알 권리 차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네. 이르고 네. 보고 드리고. 그러니까 네. 대통령에 비해서 너무 작은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당 대표들도 좀 굳건하게 서 있고 네. 건강한 견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완전히 야당 대표들이 와서 케이오페 당하고 넉다운 돼서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정 의원님은 대통령하고 싸워야지 왜 본인들끼리 싸우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4명 똘똘말이 해가지고 한 명 몰아세우니까 화가 나가지고. 황 대표 같이 네. 뭐 정치적으로 많이 경험이 없던 분은 뭐 버럭 화가 났겠죠. 네,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손학규 대표님이 연륜으로 보나 또 경륜으로 보나 훨씬 선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선배가 됐으면 후배한테 덕담을 해주거나 뭐 지적을 할 것 같으면 후배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네. 좀 차분하게 뭐 이렇게 해야지. 이건 성과도 없고 싸우자고 달라드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코미디 프로그램을 하나 이걸 만들어야 되겠고 네. 손학규 대표는 또 저는 그건 안 좋더라고 보기에 오늘 또 와가지고 그래도 당 대표인데 자기가 꾸짖어줬다고. 네. 무슨 경기구 동창회는 아니었잖아요. 뭐 선후배 관계라고 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대표 대 발을 대표로. 아끼고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무슨 꾸짖어 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후배한테 꾸짖었다는 식으로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안 좋고 그리고 오히려 그 대처는 황교안 대표가 더 낫어요. 저는 그냥 묻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한마디 하면 뭐 네네. 여기 사실은 정청래님하고 저하고 서로 웃고 있지만 네. 속으로는 웃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서로 저는 간에 웃고 있어요 그냥. 서로 간에 어쨌든 각자의 지지자들 뭐 정청래 의원님은 여당의 대통령이나 여당을 어쨌든 보호하고 네. 또 국정을 이끌도록 도와야 되고 저는 또 여당을 지적하고자 하는 국민들 그 우리 지지층들 또 뜻을 받들어 가지고 그 대표로 나와서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네. 그렇지만 내용으로 입장을 보면 좀 바꾸세요. 잠깐만. 저는 여당이 잘못하면 잘못한다 그러고 네. 야당이 잘하는 거 있으면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방금도 황교안 대표가 그건 대처가 훨씬 더 보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조대현 위원장도 묻지마 공격하러 여기 나온다 하는 자세를 좀 바꾸세요. 그거는 사실 제가 잘한다고 지금 칭찬받는 내용이고 정청래 의원님이 늘 이렇게 일방적으로 실드 치고 뭐 자기 잘못한 거 저 지적한 거 저는 못하고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네. 정청래 의원님 늘 웃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거지 아니면 뭐 제가 실력으로나 뭐 경륜을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당 그 이제 여야 대표들도 대통령 앞에서 좀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나. 네. 뭐 참 이런 생각- 보기 안 좋았어요. 저는 야당 대표가 뭐 잘못해가지고 제가 박수 칠 일은 아니지겠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 대표들이 대통령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네. 무슨 초등학교 학생도 아니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또 대통령은 또 막 말리고 네. 이게 솔직히 있잖아요. 좀 부끄러워요. 보기가 부끄럽다. 네. 당장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만찬에 갔으면 지금 다른 사람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나 패스트트랙 철회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지 왜 그랬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같은 맥락이신가요? 요즘 홍준표 대표가 요즘 같으면 네. 사람들한테 좀 박수를 받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리하게 요즘 같으면? 지적을 많이 하고 네. 또 황교안 대표도 이제 충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말만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또 당대표 때 그렇게 또 안 했던 것 같고. 안 하셨으니까. 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그 홍 전 대표가 황교안 현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전략적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충정에서 우러나온 얘기입니까? 뭐 말씀은 사실 네. 그 청와대 갔다 오고 난 뒤에 말씀하신 내용 맞아요. 맞지만 그 사람은 이제 말 가운데서 이게 아픈 말을 때로는 할 때가 있고 또 좋은 말로 할 때도 있지만 그게 아프지만 약이 될 때가 있고 좋은 말이지만 독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홍준표 대표의 마음가짐으로 봤을 때는 황 대표가 진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느냐. 요즘 하시는 행동을 보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건 후배들도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홍 대표한테서 저분이 왜 저러시지? 요즘 많이 네. 외로우신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죠. 외로우신가? 심리적 기저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소설을 쓰자면 네. 추론이고 상상인데 혹시 황교안 대표가 나 공천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미리 각을 세워가지고 선제 공격. 선제 공격을 해서 네. 안 주면 속 좁은 사람처럼 황교안 대표를 비치게 하려고 네네. 하는 고도의 외곽을 때리는 전법이 아닌가 우리 그런 당 생각도 해봅니다. 공천은 우리가 잘 알아서 할 테니 민주당 공천은 잘 알아서 하시죠. 사람의 속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 아닌가요? 문학적 혹시? 상상을 동원해서 하면 제가 그런 심리적 요인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7570번님 아까 두 분이 막 싸우시니까 두 분 케미가 톰과 제리 같아요. 재밌어요. 네, 계속 싸워주시고요. 네, 0911번님 각 당대표들이 정청래 조대원 같았으면 이런 문자 주셨고 8543번님 초등학교 애들이 싸우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이런 말을 하네요. 니네들이 국회의원들이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들 막 나오는데. 아니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문자들이.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1405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모병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사 출신 조대현 위원장님 의견이 궁금하시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모병제 해도 되는 모병제는 겁니까? 결국은 시기의 문제지. 시기. 시간의 문제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있고 또 뭐 남북 앞으로 통일도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늘 얘기하지만 이게 돈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당장 뭐 병력 다 빼고 20만으로 하고 뭐 우리가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F-35입니까? 뭐 그거 네네. 갖고 있고 항공모함도 갖고 있고 다 하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겠지요. 근데 네네. 현재 우리가 가진 경제력 상황에서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수준을 고려하면서 네. 병력 수치를 정교하게 산출해야 되는데 늘 이제 여당은 이런 걸 갖고 성값 두고 이제 돈 쓰는 일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야당은 어쩔 수 없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예. 조대원 위원장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거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예요.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요. 네. 어쨌든 군에 들어갈 19세에서 21세 병력 자원이 지금은 한 100만쯤 돼요. 그런데 이것이 2019년부터 23년 동안에 네. 76만으로 줄고요. 그리고 2030년에 40년까지는 46만 5천 명으로 줄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고. 아까 구조적인 얘기는 그렇죠. 하셨고요. 민주당에서 처음 주장한 게 아니라 역대 정부 다 지적했어요. 이것은 모병제로 가야 된다. 김영삼 정부, 신한국당에서도 20만 규모의 단계적 감군안을 마련해야 된다. 네. 김영삼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도 국방개혁에서요. 4, 50만 군으로 군 규모를 감축해야 된다. 노무현 정부 마찬가지고요. 다 그래요. 그리고 이 송영선 전 한나라당 의원 같은 경우도 네네. 참여정부 국가개혁안 50만에 대해서 35만으로 가야 된다. 더 줄여야 된다. 다시 35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조대원 의원 내일 만난다면서요. 얘기하세요. 인구 일정까지? 구조상 우리 김용배 모병제 만납니다. 도입은 필수. 군 체계를 뜯어고치자. 이게 김용태 의원 발언이에요. 그래서 아니,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 한나라당 의원들이 네. 더 강력하게 군 감축, 네. 모병제 이런 걸 주장했던 근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포인트는 그거 아닙니까? 이게 다 옳은 내용도 알겠고 우리 당의 의원들도 많이 동조를 해요. 저도 동조하고. 근데 네. 안 그래도 여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때 동조하다 그 이번에는 왜 동조를 안 하고 주머니 왜 돈을 그러는 쌈짓돈처럼 쓰는데 성갑 두고 와서 또 돈 쓰는 일을 막 꺼내서 사람들 가슴 뻥 띄우고 300만 원씩 준다 이러니까 야당은 그 지적할 수밖에 없는 내용 자, 그러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당장은 할 수가 없죠. 네. 재원도 마련 못하고. 그러나 네. 어쨌든 국가적인 재앙이잖아요. 인구 절벽. 네. 그리고 군대 갈 사람들이 점점 줄어서 지금 군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인구가 줄어서. 지금 군을 유지 그렇다면 못한다는 거 오바고요. 미리미리 네. 앞서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네. 그 발등에 불이 떨어가지고 졸속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이슈를 던진 거예요. 한번 우리 이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 근데 그 왜 고민도 안 하려고 그러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양쪽 다 의견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다만 예. 시기의 문제이신 것 같고요. 예. 이 얘기를 해보죠. 지금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유승민 전 대표와 황 대표가 전화까지 해서 통합이 빨라지나라고 했다가 주말 사이에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이 변혁 쪽에서 우리는 일단 신당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헷갈린다는 그건 이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자유한국당을 흡수 통합은 안 된다. 그리고 신당을 만들 테니 당대당으로 통합하고 지분도 5대5로 하고 선대위원장도 같이 꾸리자. 그래서 지금 삿바 싸움이 시작된 거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나중에는 이러저런 잡음은 있겠지만 네. 결국은 두 당이 합치는 걸로 좀 가고 있다. 다만 유승민 의원은 그렇게 되면 정치적 자산을 많이 잃을 것 같다. 왜냐하면 나 이 사람들 탄핵 반대하는 사람하고는 하늘 아래 같이 살 수가 없다. 네네. 같이 당을 할 수가 없다. 뛰쳐나갔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 없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묻지 말고 덮자라는 거예요. 3년 전에 유승민 의원의 태도와는 180도 달라진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내년에 혹시 금배지를 달 수는 있겠으나 대선 주자로서의 명분 가치는 상당히 잃어버리고 본인 지지율은 많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게 탄핵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명확히 짚고 건너자는 그게 아니었습니까? 아니고 네. 그걸 얘기하는 순간 합칠 수가 없으니 그렇죠. 네. 그래서 당분간 그건 묻지 말고 묻어두자 이런 묻지 얘기예요. 말자. 네. 뭐 자유한국당 얘기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이 어쨌든 그쪽하고 그 유승민 의원, 안철수 의원하고 자유한국당이 합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많긴 많은 모양이에요. 계속 뭐 안 될 거다 그랬다가 네. 하긴 하는데 부담이 또 많아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크게 이길까 봐. 저도 얘기 좀 하죠. 지금 이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굉장히 업되셨어요, 의원님. 잠시만요. 다음 주에는 네. 좀 빼주세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계속 사실은 국민의 80% 90%가 찬성했던 게 탄핵 아닙니까? 그렇지만 네. 이미 많은 국민들도 탄핵에 찬성했지만 그때는 그때고 이제 앞길로 나가야 되는데 현 여당이 계속 탄핵만 가지고 정치적으로 팔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난 부분도 많아요. 그때 네. 달라요예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승민이나 이쪽 계열도 확실히 얘기한 거는 그렇다고 조원진이나 홍문정 과하고 같이 갈 수는 없다. 네. 그걸 사실 우리 당에 있는 좀 개혁적인 분들이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 중원으로 가서 선거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코너로 가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반성을 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나저나 이 자유한국당에서 통합 추진단 단장으로 원유철 의원을 내정했어요. 예전에 유승민 원내대표 할 때 그 수석으로 일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인연으로 앉혔다라고 해석을 언론에서 했는데 바로 유승민계에서 불쾌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하죠.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황교안 대표의 미숙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정치인들은요 친했다가도 노선이 달라지면 더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적인 관계로 개인적인 관계로 뭘 풀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네네. 정확하게 표 계산, 힘 계산이거든요. 그렇고 더군다나 이제 원희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저는 부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위원장님. 일단은 뭐 원유철 의원도 친박계로 분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가 하는 인사에서 사실 과거에 우리가 이 실패한 정부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구설수에 올랐던 분들이 다시 친박들이 전면에 나오고 네. 비박은 거의 뭐 이렇게 구색 맞추기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고 당내에서도 네네. 사실 이 부분도 어차피 통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유승민계하고 가까웠던 분들을 내세워서 통합을 하는 게 더 네. 적절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저희 정 의원님. 네. 안철수 전 대표는 올까요? 그분 총선 앞두고? 국민들이 별로 관심 없어하는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자꾸 물어보지 말라 뭐 이런 건가요? 네. 끝입니까? 아니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그런 지위는 이미 상실했다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8490번님 두 분 나중에 더 큰 일 하셔도 방송 계속 나오시면 좋겠네요. 이런 응원 문자 주셨습니다. 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